안철수가 그때 이사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철수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준양이 4대2로 회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안철수가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더 가관입니다.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안철수가 하는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의 색깔이 다 나와요. 그 MB 시절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됐다?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과연 이 사람은 그때 그 M과 등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했고, 그쵸? 그 이사회, 그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PD수첩이 포스코 2천억과 MB 형제라는 제목의 아주 꼼꼼하게 탐사 취재된 PD수첩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거 방송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포스코를 치면 포스코 홍보기사가 공격적인 경영, 화재 피해 어쩌고, 광주 화선의 스틸하우스 저소득층 가정이 어쩌고저쩌고 쭉 기사가 안 나! 알고 보니까 포스코가 이거를 기사를 밀어낸 거예요. 기사를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쳐도 한두 페이지를 쳐도 안 나오니까 묻힌 거죠. 포털에 묻어버린 거죠. 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대기업, 포스코 같은 네. 대기업이 네이버를 네.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예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예산을 포털에 배정을 해요. 언론사에 배정하듯이 똑같이 포털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PD수첩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엄청 신경을 썼겠죠? 근데 PD수첩은 까딱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PD수첩의 그 멤버들 역시 MB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개인적으로 최수홍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흔들릴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MBC PD수첩을 택했고 최고의 전문가들로 세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건이 나오면 포스코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단발건으로 또 네이버와 얘기를 합니다. 기사를 빼주는 광고. 기사를 빼준다기보다 이걸 방관하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포스코는 또 어떤 준비를 하냐면 지금 총수님이 얘기하신 이 낱낱이 기사들이 있죠. 이걸 실탄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를 딱 쳤을 때 첫 화면에 PD수첩의 기사가 안 떠야 돼요. 뒷면으로 넘어가게 해야 되니까 실탄 기사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있죠. 이런 거 잘 받아주는 파트너들한테 보내고, 그 파트너들은 거기에 상응해서 또 광고비를 받겠죠. 그러면 이상한 기사들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늘 반복이 돼 왔어요. 그럼 포털에서는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포털 역시 관리를 안 하죠. 그런데 포털과 또 거래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포스코 그룹의 SNS를 구축했어요. 그때 저는 안에서 포스코를 또 지키는 입장에서 연관 포스코와 관련되는 검색어가, 부정적인 검색어가 안 뜨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특히 권어준, 예를 들면 권어준 검색했는데 비리라는 단어가 옆에 뜨면 안 돼요. 그런 식의 관리를 저희가 포털과 직접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작업을 해주는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들하고 거래를 하죠. 그러면 그 에이전시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포털이 이 모든 상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선별해서 기사를 내리는 작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예 관리를 안 할 거면 구글처럼 손 놓고 있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이 취사 선택은 또 하죠.
그럼 취사 선택을 할 거면 이런 이상한 플레이를 하는 매체들 자기 포털에 등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확한 매체 관리 기준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받고 포털의 그리고 힘으로 이상한 기사들을 막 보여주고. 그중에서 또 만약에 포스코가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는 뉴스였다면 재빨리 골라놔서 딱 알렸을 거예요. 오페. 이게 아무리 쏟아져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할 땐 모른 척하고 필요할 땐 끄집어내서 올리고 몰랐다고 해도 아예 몰랐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들이 이런 중요한 포스코 관련 뉴스가 터졌는데 화재 피해 어쩌고 스틸하우스 어쩌고 이런 뉴스에 뉴스같이 밸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 자기들은. 그러면 골라서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몰라도 안 되는 거고요. 알았으면 더 큰 문제인 거고요. 알았지 그때 당연히. 여기도 이제 네이버가 등장한다 이거예요. 예. 한마디로. 네. 네. 포스코의 역대급 양아치 정준양이 이제 회장이 될 때 안철수 사회이사는 정준양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희망입니다. 그런 말은 꼭 안 했지만 굉장히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안철수가 그때 이사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정준양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압박을 받았으니까 네가 확실하게 역할해라고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는 정준양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준양과 경합을 했던 윤석만 당시 사장은 자기가 박영준한테 물러나라는 그리고 이동조라는 포스코에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있어요. 도시락 납품하던 업체가 박영준의 오랜 스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준양 시절에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걸 오픈을 해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되니까 정준양 쪽으로 표가 안 몰리죠. 박원순 사회이사하고 허성관이라고 참여정부 때 행자부 예,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던 네, 분이죠. 예.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는 찬성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철수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준양이 4대2로 회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안철수가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더 가관입니다. 2008년에 이제 정준양, 죄송합니다. 2009년이었어요. 2009년 2월 27일 주총에서 이제 정준양이 회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은 사회사를 사퇴해요. 사퇴하고 허성관 이분의 행적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안철수 사회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010년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돼요. 의장. 네. 그런데 그럼 안철수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포스코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우인터 3조 4천억 원 매입, 성진지오텍 부채 비율 1600%의 회사를 1600억에 삽니다. 그리고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진지오텍에 들어간 돈이 1조예요. 그리고 이 썩은 회사를 우량회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직원을 1100명 이상 잘라내는 상황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됐어요. 아이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네, 그런 회사가 다 인수 승인을 안철수님께서 다 방망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대선 때 문제 제기를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안철수가 하는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의 색깔이 다 나와요. 그 MB 시절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됐다.
과연 이 사람은 그때 그 M과 등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했고, 그쵸? 그 이사회, 그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그래서 그때 모 의원이 안철수 네거티브 공격을 하셨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일 때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해명해라. 박범계 의원이. 예. 이사회 의장이었던 안 후보가 당시 경영진이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로 활동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러한 불공정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공정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 후보가 이와 같은 의혹과 국민들이 궁금증에 대해 피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포항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인기가 치솟았어요. 정말 치솟았어요. 저분이 포스코를 제대로 아는구나. 저분이 뭔가 해주시겠구나. 네, 요즘 조용하셔가지고 굉장히 실망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철수 그분이 포스코에서 했던 행적, 그거 하나만 봐도 그분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말씀드리기. 아유, 재밌으셨죠, 여러분? 질문 잘했죠? 네. 앞으로 각하는 이제 불려갔고 불려간 건만으로도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불려간 건의 액수들은 공과금 수준의 완전 진짜 공과금. 예? 공과금도 안 된다 사실은. 우리 공과금 부담스럽잖아요. 각하한테는 이거는 정말 잔돈이에요. 잔돈이고 진짜 돈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진짜 돈의 줄기 한 줄기 큰 줄기가 포스코에 있는 겁니다. 진짜 묻어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갈 텐데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주진우나 뭐 저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하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모아서 껍데기를 모아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는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요거 앞으로 한 2, 3회도 하실 수 있죠, 내용이. 이거는 끝도 없이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모 사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무한 식탐을 가지고 있다. 무한 식탐. 식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국정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국정원의 아주 에이스인 분이세요. 이분이 MB 초창기 때 청와대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 멤버들은 이제 국정원에서 오고 다 오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상사들이라고 있는 사람들, 비서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는 법이 없어요. 청와대 가는 건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전이에요. 돌아 나오면 다시 승진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정준양 당시 포스코 회장을 불러서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청와대 이러이러한 놈들이 계속 당신한테 뭐를 요구하고 지시를 할 거다.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대요. 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 얘네들은 나란 일을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을 털러 들어온 애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간과한 게 있어요. 정준양은 걔네들의 똘마니예요. 똘마니를 데려놓은 애인데 그걸 모르셨던 거죠. 모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정준양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속으로 멍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청와대 안에서 MB 정부 초창기 때 일을 했던 국정원 멤버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원외교를 왜 MB가 내세웠는지. 자원은 사기치기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특히 해외 자원.
그 차원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들이 이런 중요한 포스코 관련 뉴스가 터졌는데 화재 피해 어쩌고 스틸하우스 어쩌고 이런 뉴스같이 밸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 자기들은. 그러면 골라서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몰라도 안 되는 거고요. 알았으면 더 큰 문제인 거고요. 알았지, 그때 당연히. 여기도 이제 네이버가 등장한다 이거예요. 예. 한마디로. 네. 네. 포스코의 역대급 양아치 정준양이 이제 회장이 될 때 안철수 사회이사는 정준양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희망입니다. 그런 말은 꼭 안 했지만 굉장히 지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안철수가 그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엄청 신경을 썼겠죠. 근데 피디수첩은 까딱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디수첩의 그 멤버들 역시 MB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개인적으로 최수홍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흔들릴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MBC 피디수첩을 택했고 최고의 전문가들로 세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건이 나오면 포스코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단발건으로 또 네이버와 얘기를 합니다. 기사를 빼주는 광고. 기사를 빼준다기보다 이걸 방관하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포스코는 또 어떤 준비를 하냐면 지금 총수님 얘기하신 이 낱낱이 기사들이 있죠. 이걸 실탄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를 딱 쳤을 때 첫 화면에 PD수첩의 기사가 안 떠야 돼요. 뒷면으로 넘어가게 해야 되니까 실탄 기사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있죠. 이런 거 잘 받아주는 파트너들한테 보내고 그 파트너들은 거기에 상응해서 또 광고비를 받겠죠. 그러면 이상한 기사들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늘 반복이 돼 왔어요. 그럼 포털에서는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포털 역시 관리를 안 하죠. 그런데 포털과 또 거래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포스코 그룹의 SNS를 구축했어요. 그때 저는 안에서 포스코를 또 지키는 입장에서 포스코와 관련되는 검색어가 부정적인 검색어가 안 뜨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특히 권어준, 예를 들면 권어준 검색했는데 비리라는 단어가 옆에 뜨면 안 돼요. 그런 식의 관리를 저희가 포털과 직접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작업을 해주는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들하고 거래를 하죠. 그러면 그 에이전시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포털이 이 모든 상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선별해서 기사를 내리는 작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예 관리를 안 할 거면 구글처럼 손 놓고 있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이 취사 선택은 또 하죠. 그럼 취사 선택을 할 거면 이런 이상한 플레이를 하는 매체들 자기 포털에 등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확한 매체 관리 기준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받고 포털의 힘으로 이상한 기사들을 막 보여주고 그중에서 또 만약에 포스코가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는 뉴스였다면 재빨리 골라놔서 딱 알렸을 거예요. 오페. 이게 아무리 쏟아져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할 땐 모른 척하고 필요할 땐 끄집어내서 올리고 몰랐다고 해도 아예 몰랐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했고 그렇죠? 이사회 그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지만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그런 분이 대선에 나왔다. PD수첩이 포스코 2천억과 MB 형제라는 제목의 아주 꼼꼼하게 탐사 취재된 PD수첩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거 방송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포스코를 치면 포스코
홍보기사가 공격적인 경영, 화재 피해 어쩌고, 광주 화성의 스틸하우스 저소득층 가정이 어쩌고저쩌고 쭉 기사가 안 나! 알고 보니까 포스코가 이거를 기사를 밀어낸 거예요. 기사를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쳐도 한두 페이지를 쳐도 안 나오니까 묻힌 거죠. 포털에 묻어버린 거죠. 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대기업, 포스코 같은 네. 대기업이 네이버를 네.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예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예산을 포털에 배정을 해요. 언론사에 배정하듯이 똑같이 포털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PD수첩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안철수가 그때 이사회, 포스코 이사회 멤버였고 사회이사였어요. 그때 멤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셨어요.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대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2월이었죠. 그때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열려요. 후보를 확정해서 주총에 올려야 되니까 주총 안건 이사회가 열리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이구택이, 원래 회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그 안철수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안철수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준양이 4대2로 회장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안철수가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의 행보가 더 가관입니다.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안철수가 한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의 색깔이 다 나와요. 그 MB 시절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 됐다? 포스코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 수구부패인들의 정체와 그들 간의 역학관계, 권력관계가 굉장히 낱낱이 보여요. 과연 이 사람은 그때 그 M과 등등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MB 아바타